결국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유력해졌습니다. 이에 내란 범죄 세력은 변론 갱신을 통한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밌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꼼수가 윤석열의 숨통을 끊게 생겼습니다. 현 국회의장 제도혁신 비서관으로 활동 중인 조상호 변호사가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법리 해석을 내놓아 화제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꼼수가 오히려 윤석열의 재판 지연 퇴로를 완전 차단하게 된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어차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은 선고만이 남았기에 참여할 수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극우의 온갖 억지가 먹혀 참여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지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속 시원한 소식 여러분께 공유드리자면, 일단 대법원이 어제 관보를 통해 공판갱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새 형사소송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핵심은 판사 교체로 변론 갱신을 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증인신문 녹음 파일 전체를 재생할 필요 없이 조서 열람 또는 내용 요지 고지로 간략하게 끝낼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입니다. 특히 과거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의 경우 이 변론 갱신을 악용하여 거진 6, 7개월가량 재판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상호 변호사에 따르면 애초 이 새로운 형사소송 규칙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시점을 미뤄봤을 때 다분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서 판사 교체가 있더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속의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동작전으로 보이는 이 개정은 원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생겼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 심판에 관하여 헌법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어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고, 또 내란 수계 측이 변론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헌재가 개정된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하루 만에 변론 갱신 절차가 끝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게 딱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란 속의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꿀맛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이지만 윤석열의 불법 계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지난해 10월 11월경 현재 사법체계에선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와의 온갖 합종 연행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만반의 세팅을 해놓았음에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니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의 이름이 있는 것만 봐도 이러한 의심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뇌피셜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자면 그만큼 현재 사법부도 내란 세력에 부역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식으로나마 기여를 했었다는 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물론 사법부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사법부가 민심의 눈치를 살피는 기관인 것도 사실이라 민주시민들이 끊임없이 저들을 감시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했듯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직을 훌륭히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은 5년 동안은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다. 정말 잘해야 된다. 왜? 정권 재창출 못하면 감옥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가지고 약점 잡혀서 정치를 잘할 수밖에 잘할 수밖에 없어 이제. 아마 우리 지금 헌정사에서 가장 힘이 있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여당이 180, 170을 딱 받쳐주면서 그렇지. 집권을 한 3년에 하는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에 DJ 때는 적은 여당, 노무현 때는 열린우리당 때 살짝 넘어갔는데 눈빛이 이상한 애들이 당내에 너무 많아.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번에는 보면 아주 눈빛 살아있는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170명 이상 아닙니까? 조국혁신당가 하면 180. 만약에 당선이 되고 집권을 하면 3년간 드라이브를 이빨 걸 수 있다.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죠. 법안 한 3,000개 통과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다 통과야. 게다가 그렇게 되면 1년 뒤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도 압승이다. 압승이다. 그리고 총선할 때쯤에는 살짝 포퓰리즘 변하고. 그렇지. 살짝 변해주고 돈 풀고 이런 생각 만드는데 그리고 5년 될 때쯤 되면 또 국민을 위해 줘야 돼. 왜냐하면 재팬 또 걸려 있으니까 좋네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다 좋네.